네, 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주라스입니다.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네. 예. 아, 우리 2주간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네. 드디어 저희 코너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죠? 네네네. 네. 뭐죠? 코너 이름이? 이 코너 자체로는 네. US 전국구 커머셜? 저는 딱 꽂히고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네. 우리 두 번째 차량인데 2부 커머셜 부동산이 어떤 것인가에 네.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했죠? 네네. 그래서 예.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레지던셜과 네. 커머셜 부동산의 그 차이점 네. 아니면은 그 레지던셜이 뭔지 커머셜이 뭔지 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네. 간단히 이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부동산 자체가 real estate입니다. real 네. estate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부동산.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건들을 뜻하는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레지던셜과 커머셜로 나누는데 네.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지던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거가 목적이고요. 커머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네.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사실상 이제 레지던셜로 본다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거주지라 할지라도 네. 유닛이 4개까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뭐 예를 들어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정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정이 거주하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멀티 패밀리 홈이지만 네. 네 개까지는 레지던셜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나 이것이 5개 이상으로 넘어가면 커머셜 트랜잭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커머셜, real estate 되는 콘도도? 겁니다. 그럼요. 아, 네네. 그렇구나. 네. 와, 또 몰랐던 걸 또 저 또 네. 알아가네요. 그럼 그 차이점이 이제 그렇다고 딱 치면은 커머셜 부동산의 이제 종류 또 이렇게 또 카테고리가 또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커머셜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비즈니스도 다 포함시키는데요. 네.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일단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원래는 한정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쇼핑몰이나 네. 그죠? 아니면 리테일, 이런 스트릿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 빌딩. 네. 그리고 또 오피스 빌딩에도 뭐 메디컬 빌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스탠드얼론 빌딩들이 있습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들어가는 아. 그런 어떤 중심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함께 포함된 것들을 따져 본다면 호텔, 모텔 네. 건물 자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비즈니스도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갖고 그런 경우도 하는, 있어요? 호텔, 모텔 같은 경우도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쇼핑센터가 딱 있고 네. 위쪽 2, 3, 4층에 왜 집 있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거 복합이라고 그렇게 아. 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한 1층이나 2층 정도의 상가 건물들이 있고요. 네, 맞아요. 주로 이제 한국 같은 데서 많이 보아지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좁은 곳에 네.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위에는 주거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그런 건물들, 전체적인 건물들을 거래하는 것들이 바로 커머셜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조금 그로잉하고 있는 RV 파크 그리고 또 랜드 같은 경우도 모든 것들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머셜 부동산 하시니까 네. 왜 커머셜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왜? 왜냐하면 뭐 이게 돈이 그렇게 작은 단위가 아닌데 굳이 왜 해야 되나?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죠. $1 그러니까 그 $1를 지금 받겠느냐 아니면 10년 후에 $10를 받겠느냐. 그죠?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의 지금 가치가 더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제가 1밀리언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요즘에 그 금리 자체가 0. 몇 % 안 되죠.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리턴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return on investment
만일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commercial real estate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ommercial real estate이라고 해서 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테디한 인컴이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밀리언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캡 레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1년에 그만큼씩 인컴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프로핏이라고 보면 되겠죠. 익스펜스 다 빼고 얼마만큼 남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이 거의 6 to 10%.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아니면 커머셜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6%에서 한 10% 정도 에버리지 그렇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1밀리언을 투자했을 때 한 1년에 100,000 정도는 계속해서 리지주얼 계속해서 인컴이 들어오는 거죠. 1년에 매년. 와. 뿐만 아니라 이 commercial real estate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제 작은 단위 집으로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집을 1억에 주고 샀는데 몇 년 후에 집값이 뛰어서 한 5억이 된 경우라든지. 봤어요? 그런 경우? 아, 그럼요. 그런 네, 경우 진짜로 많잖아요,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몇 배씩 뛸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2009년, 2010년도 네. 힘든 시기 때 그때 한 1밀리언을 주고 산 물건들이 소위 말하는 5밀리언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가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투자 가치라는 것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한 혜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커머셜 부동산이 엄청 많은데 정말 싼 거부터 해서 이제 네.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천차만별이 만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스탠드얼론 건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길가에 있는 단독 건물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군요. 단독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한 50만 불에서 네. 한 1밀리언 정도를 살 수 있는 작은 단위가 있다면 네. 뭐 10밀리언 쉽게 넘어가는 단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호텔들 네. 그런 것들은 뭐 호텔 괜찮아요? 예, 호텔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 네. 또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뭐 매물 같은 거 있어요? 한국 분들이 특별히 좀 선호하시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호텔, 모텔 같은 경우들은 일단 미국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인도 계통 네, 예, 맞아요. 그쪽 분들이 거의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른데 네.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건물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캡 레이스를 본다면 한 뭐 낮게는 5%부터 해서 뭐 좋게는 한 8 to 9% 정도 이렇게 보는데 네. 이런 호텔, 모텔 같은 경우는 거의 10%는 이지하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성에서 굉장히 호텔, 모텔이 뭐 정말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도 근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입니다. 뭐 플로리다가 예를 들어서 관광지 예, 그럼요. 이렇게 로드 트립 다니면서 네, 그냥 왜 주 사이에 있는 엑시스에 있는 호텔 그렇죠. 장사가 되나?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에 스테이트 하이웨이를 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많은 트럭 드라이버 이런 사람들은 네. 뭐 몇 주를 걸쳐서 며칠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잠을 자야 돼요. 호텔에서. 네. 그리고 많은 여행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예, 워낙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쉬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하이웨이마다 네. 이렇게 모텔, 호텔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수요가 있고요. 와.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가격의 차별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의 뭐 데스티니라든가 아니면 시에스타 키스 뭐 이런 좀 멋진 아니면 마이애미 네. 이런 데들은 뭐 1년 내내 손님들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타운
애틀란타라든가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들은 그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 본자도 굉장히 이 시큐어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오케이. 그럼 호텔, 모텔 말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매물이 있을까요? 네, 일단 소위 말하는 이 여력이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자금이 있어도 네. 내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리타이어를 할 만한 시기가 되면 네. 이제 서서히 좀 식어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열정이나 이런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 이제 그럴 때 퍼펙트한 물건들이 리테일 빌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어떤 거? 쇼핑몰이나 쇼핑몰 그냥. 아니면 스트릿몰이나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되죠. 건물 사놓고 그냥 렌트 그렇죠, 받고 그렇죠, 그냥 그런 그렇죠. 거? 아. 그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6%에서 8% 정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테넌트가 어떤 퀄리티냐 이런 그리고 또 안전성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네. 거의 인컴이 매년 보장이 되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리타이어 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런 건물들을 몇 개를 갖고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세요. 리타이어 하기 전에 돈을 모아라 이 말이네요. 제가 듣기에는. 아니 꼭 네? 뭐 물론 그런 분들도 다운페이를 있지만, 준비해. 예. 이것이 예. 이 리테일 이런 또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이 일단 굉장히 안정성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을 주고 사놨을 때에 몇 년 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어요? 혹시? 주로 이제 요즘에 한국 분들이 찾는 물건들이 좀 RV 파크 쪽을 좀 그래요? 더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쪽으로는 찾지 않습니다. 뭐 웨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찾지만 주로 이제 그 다음을 본다면 주로 RV 파크이나 또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그것도 괜찮아요?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이동이 많잖아요. 이제 특별한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동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RV 파크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디맨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디맨드가 분명히 있고 또 이런 셀프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뻔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꾸준한 그런 인컴을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특정한 어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특별히 그런 물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물건 찾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아웃도어를 좀 좋아해서 그렇겠네요. 저기 좀 딴 북쪽에다가 좀 싼 땅을 사서 RV 파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은퇴를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분, 하시는 분들도 제 굉장히 주위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 아이디어가 넘치기 때문에 이제 RV 파크를 소위 말하는 기존에 되어지는 그런 RV 파크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제게 좀 땅만 그런 땅만 좀 알아달라고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호텔, 모텔 그리고 일반 리테일 샵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땅 사서 뭐 RV RV 파크 파크,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그 호텔과 모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호텔, 모텔을 좀 집중적으로 트랜잭션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호텔과 모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커머셜 물건들이 사실상 한 20%에서 25% 정도면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100%의 캐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혹시 호텔 가지고 계시나요? 뭐 아직까지는 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커머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 참 잘 들어봤고요. 감사드려요. 오늘 또 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아가고. 그럼 우리 다음에는 우리 호텔과 모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